당신 같은 촌놈이 이런 곳에 와서 자리나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김포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울려 퍼진 날카로운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70대 노인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요. 노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의 명품 핸드백과 화려한 액세서리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며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듯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비즈니스 표 끊고 오신 거 맞아요? 표 좀 보여보세요. 여자는 더욱 거들먹거리며 노인 앞에 다가섰죠. 노인의 낡은 점퍼와 운동화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이런 차림새로 여기 와서 염치가 있나요? 정말 요즘 사람들은 뻔뻔해서 말이 안 돼요. 과연 이 조용한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오만한 여자에게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은 오전 10시경부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행 항공편들이 줄을 이어 출발하는 시간대였거든요. 비즈니스 라운지 역시 평소보다 많은 승객들로 가득했는데 대부분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나 명품으로 치장한 여성들이었어요. 라운지 안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와 간식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노인만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색 점퍼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가끔 안경을 고쳤으며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죠. 바로 그때 화려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입구에서부터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죠. 네, 부장님. 제주도 골프장 예약은 다 해놨고요. VIP룸으로 잡아뒀습니다. 네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노인이 앉은 창가 자리를 발견했어요. 널찍한 테이블과 편안한 소파, 그리고 공항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뷰까지 갖춘 최고의 자리였거든요. 저기 좋은 자리가 있네. 박미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당당하게 노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자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특히나 그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는 더욱 못마땅해 했습니다. 박미영은 명품 구두 소리를 딱딱거리며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히 드러났고 입술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김태원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어요.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경제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죠.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인 태원그룹의 명예회장이지만 그의 생활은 놀랍도록 소박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제주도 일정 확인 드릴게요. 비서 김 과장이 전화로 스케줄을 점검했지만 김태원은 늘 그랬듯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겠네. 공항에는 혼자 가겠으니 차는 보내지 말게.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상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웠어요. 태원그룹은 건설, 유통, 금융업을 아우르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김태원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맨손으로 일궈낸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을 고수했고 허례허식을 싫어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검소한 회장님으로 유명했죠. 김태원이 공항으로 향하는 이유는 특별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둘째 아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특히 갓 돌이 지난 손자를 보러 가는 마음은 설레었어요. 우리 도윤이 많이 컸을까?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김태원은 김포공항 청사를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는 체크인을 마치고 비즈니스 라운지로 향했어요. 비행기 출발까지 시간이 있어서 조용한 곳에서 신문이라도 읽으려 했던 거죠. 라운지에 들어선 김태원은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공항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경제신문을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업들의 소식이 가득했고 그중에는 태원그룹 관련 기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태원그룹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장. 기사 내용을 읽으며 김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깊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태원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들어오고 있었죠. 목소리가 워낙 커서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원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그의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 자리가 제일 좋네.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태원은 여전히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오랜 사업 경험으로 다져진 그의 직감이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김태원이 앉은 자리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창가의 넓은 테이블과 푹신한 소파,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차림새가 이곳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례합니다만. 박미영이 김태원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이신가요? 김태원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원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박미영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김태원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정말이요? 이런 차림으로 비즈니스를 탄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은 오히려 그런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어요. 자신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표 좀 보여주실래요? 정말 궁금해서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요구했습니다. 김태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한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뻔뻔하시네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들어올리며 과시했습니다. 저는 미래산업 박 부장 부인이에요. 제 남편이 얼마나 큰 회사에 다니는지 아세요? 김태원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가난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어느 회사에 다니시든 그건 부인 일이고요. 김태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도 제자리에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더 이상 이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미영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어요.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저씨, 진짜 어디서 이런 태도를 배웠어요?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라운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승객들도 이제는 대놓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 때문에 여기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박미영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조를 구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김태원은 여전히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 때문이었죠.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로 한 남자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박미영을 발견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미안해. 바로 박미영의 남편 박성수였죠. 오빠, 잘 왔어. 박미영이 남편을 보자 더욱 당당해졌어요. 저 아저씨 좀 봐. 여기서 버티고 앉아 있어. 그녀는 김태원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즈니스 표도 없으면서 여기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니까. 박성수는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김태원을 바라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도 김태원의 차림새를 보고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래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나름 사회적 지위를 쌓아온 그에게도 편견이 있었거든요. 아저씨, 제 아내가 여쭤본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박성수가 김태원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의 말투는 처음에는 정중했지만 점점 고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여기는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김태원은 신문을 접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부부가 함께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도 더욱 집중되고 있었죠.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태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표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박미영이 다시 끼어들며 소리쳤어요. 왜 자꾸 피하기만 해요? 박성수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표만 보여주시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김태원은 가방에서 항공권을 꺼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굳이 보여드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 정말 답답하네. 박성수가 머리를 흔들었어요. 여보, 저런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자. 라운지 직원을 부르자. 그는 근처에 있던 승무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좀 와주세요. 젊은 여성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분이 여기 앉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박미영이 김태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차림새를 보니까 정말 의심스러워서요. 박성수도 거들었습니다. 표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승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고객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항공권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김태원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김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녀에게 화를 낼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원이 가방에 손을 넣으려는 순간 박미영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봐요. 역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녀가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요. 박성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김태원이 꺼낸 것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의 항공권에는 분명히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이시네요. 박미영과 박성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박미영이 끝까지 우겼어요. 이런 차림새로 비즈니스를 타다니. 라운지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다른 승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사회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기에 김태원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는 박미영 부부의 편견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 중년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무래도 좀 이상하긴 해요. 다른 여성 승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저런 차림으로 비즈니스를. 승무원은 항공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고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그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었거든요. 일단 모두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해주시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미영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박미영이 더욱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표는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가짜도 얼마나 잘 만드는데. 박성수도 아내의 말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태원은 이제 정말로 지쳤어요. 단순히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소동에 휘말리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을성을 잃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인내심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이제 그만하시죠. 김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온화한 태도는 박미영에게 더 큰 자극이 되었어요. 그녀는 김태원이 자신을 우습게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저희를 무시하는 거예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변했어요. 아니, 정말 이런 사람 처음 봐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동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몇몇 승객들이 어정쩡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박미영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김태원의 차림새가 이곳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갈등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어요. 박성수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공항관리사무소에 신고할게요.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은 정식으로 조사받아야 해요. 그는 진짜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 했던 거죠. 김태원은 박성수가 전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평생을 기업 경영자로 살아오며 더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여보, 빨리 해결해. 박미영이 남편을 재촉했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쾌한 기분으로 여행을 시작할 순 없잖아. 그녀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승무원은 점점 더 난처해졌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김태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미영과 박성수는 김태원의 전화 내용을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까봐 걱정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김태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곧 그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네, 김 과장. 무슨 일인가? 김태원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비서 김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려요. 제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김태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떤 문제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박미영과 박성수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김태원은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설계 변경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지사장이 공항에서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데요. 김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원래는 조용히 가족들을 만날 계획이었는데 업무가 끼어들게 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알겠네. 지사장에게 연락해서 공항에서 만나자고 하게. 그가 지시했어요. 네, 회장님. 그런데 김 과장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지사장님께서 공항 VIP 의전팀을 동원해서 모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태원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거창한 의전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김태원이 말하려는 순간 박미영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아저씨, 전화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 중요한 일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박성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공항관리사무소에서 곧 사람이 올 텐데 전화 끊고 기다리세요. 그는 마치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태원은 전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김 과장, VIP 의전은 정중히 거절하게. 그냥 지사장만 나오면 돼.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미 공항 측에 연락이 갔습니다. 태원그룹 명예회장님 모시기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태원그룹? 박미영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성수도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김태원을 바라봤어요. 김태원은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VIP 의전팀이 오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아저씨, 방금 태원그룹이라고 했죠?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김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답변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박미영과 박성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박성수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 이렇게 평범한 차림으로 다닐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공항 직원들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태원그룹 김태원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 앞장선 남자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라운지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김태원에게 쏠렸어요. 박미영과 박성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조용한 노인이 바로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인 태원그룹의 명예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공항 VIP 의전팀이 들어서자 라운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장선 남자는 태원그룹 제주지사장 이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김태원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다가 창가에 앉은 그를 발견했어요. 회장님. 이부장이 급히 다가오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부장 수고했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주변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공항관리소장도 함께 나타났어요. 김태원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평소라면 VIP 승객에 대한 특별 의전이 있었어야 하는데 김태원이 워낙 조용히 행동해서 몰랐던 거죠. 라운지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태원그룹 회장이었구나. 아니, 저렇게 소박한 차림으로 다니시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들의 시선은 모두 박미영과 박성수에게 집중되었어요. 박미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국내 5대 그룹의 명예회장에게 갑질을 한 것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박성수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그는 미래산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미래산업은 태원그룹의 협력업체였거든요. 즉 김태원은 자신의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상급자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무슨... 그는 중얼거리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준비된 차량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부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태원은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운지 전체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박미영 부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김태원은 잠시 박미영과 박성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수는 아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직장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공항관리소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박미영 부부에게 다가갔어요. 두 분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VIP 승객에게 이런 무례를 범하다니. 주변 승객들도 박미영 부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이없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야. 회장님께 얼마나 신뢰를 한 건지. 그들의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이 부장이 김태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런 일로 기분이 상하셨을 텐데. 하지만 김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네. 이런 일도 있는 법이지. 그는 여전히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미 몇몇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이 소식은 곧 인터넷에 퍼질 예정이었거든요. 태원그룹 명예회장에게 갑질한 부장 3호의 이야기는 분명 화제가 될 것이었어요. 박성수는 자신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벌써 소식이 퍼진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며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이미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김태원은 이 부장과 함께 라운지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고 다시 박미영과 박성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보다는 교육의 기회로 삼고 싶었거든요. 선생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라운지 전체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박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후회와 두려움만 남아 있었어요. 박성수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직장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산업에서 태원그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런 일이 알려지는 순간 해고는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김태원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나 처벌보다는 깨달음을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몇몇 승객들이 찍은 동영상이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태원그룹 회장님께 갑질한 부장 3호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런 갑질 동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곤 했어요. 공항관리소장이 김태원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이런 일로 불쾌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처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박성수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회사에서 그리고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소식이 퍼진 것 같았어요. 그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황을 수습할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김태원은 마지막으로 라운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셔야 해요. 그의 말에 승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박미영 부부 편을 들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김태원이 이 부장과 함께 라운지를 떠났어요. 뒤에는 침묵에 휩싸인 박미영 부부와 어색한 분위기에 다른 승객들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이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검소한 대기업 회장님께 갑질한 부장 3호라는 제목으로 각종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거든요. 박성수는 결국 미래산업에서 사직하게 되었고 박미영은 사회적 비난을 감당하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김태원은 그들을 위해 조용히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의 관대함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김태원의 검소함과 관대함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